이 작은 침낭이 스펙만으로 보면 폴란드 구스의 98대5 혼합이고요. 힐파워 1000Q인, 충전량은 이게 라이지 사이즈니까 280g에 총 무게는 467g 밖에 안 됩니다. 뭐 이것만 봐도 아시는 분들은 오, 스펙 괜찮네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요. 확실히 좋은 건 좋더라고요. 네, 꿀로르의 얼티밋 라이트 280이라는 모델로 지금은 품절이고요. 아마 내년에나 다시 출시가 돼서 구매가 가능한 아주 인기 있는 백패킹 침낭입니다. 3계절용이죠. 네, 리뷰 부탁한다고 말씀을 해주신 적도 없고 꿀로르에서 5월쯤에 잘 사용을 해보시라고 보내주신 침낭인데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네. 제가 예전에 침낭들을 정리했던 영상을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꿀로르 침낭은 왜 빠졌냐고.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꿀로르 침낭을 잘 몰랐었거든요. 만약에 언젠가 그거를 다시 업데이트를 한다면 반드시 포함시킬 브랜드가 바로 이 꿀로르 침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침낭 뭐가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그런 질문들이 진짜 많은데 그때마다 항상 포함되는 브랜드가 이 꿀로르 침낭입니다. 백패커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너무 인기가 있어서 웬만한 인기 모델들은 금방 품절이 돼서 1년을 더 기다려야 할 만큼 아주 인기 있는 브랜드인데요. 아무래도 경량화가 요즘 트렌드인데 국내 브랜드 중에서는 백패킹 용품, 특히 침낭을 만드는 브랜드 중에서는 그 트렌드를 제대로 파악을 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여담이지만 대표님들이 백패킹을 하시는 백패커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국내에서 침낭 대표 브랜드이고요. 오토캠핑 쪽에서는 타프도 아주 유명합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꿀로르는 한국 브랜드입니다. 왠지 이름이 약간 그 프랑스 느낌이 나는데 한국 브랜드입니다. 사실 저는 저렴한 침낭 브랜드들만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 침낭을 5월에 처음 받고서 딱 사용하는 그 첫날 침낭 안에 들어가서 누웠는데 와, 확실히 좋은 건 다르구나 이런 느낌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이 만져지는 충전재의 느낌이 아예 다릅니다. 폴란드 구스가 좋긴 좋나 봐요. 그럼 뭐가 그렇게 달랐는지, 그리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또 몇 달 동안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느꼈던 소감은 어떤 건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침낭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단입니다. 침낭 파우치도 아주 얇고 안감도 얇고 겉감도 아주 얇습니다. 사실 침낭 무게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다운이죠. 보통 다운은 폴란드 구스를 최상급으로 치고 여러 가지 다운 종류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정적이잖아요. 그리고 다운 무게를 파격적으로 줄일 수가 없으니 원단을 통해서 무게를 줄이게 됩니다. 꿀로르의 가벼운 침낭은 에어라이트와 얼티밋 라이트가 있는데요. 이 모델은 얼티밋 라이트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원단은 프리마쉘이라는 원단을 사용을 했는데 요것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프리마쉘 원단은 기존에 나와 있는 원단이 아니라 꿀로르에서 자체 개발한 원단입니다. 제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원단을 짠다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아니 뭐 그냥 짜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게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원단을 그냥 사서 쓰면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원하는 만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원하는 상태로 원단을 짜면 그 기본 수량도 양이 많고요. 가격이 올라가게 돼서 쉬운 일이 아니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꿀로르에서는 시도를 했고 지금은 그거를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꿀로르에서 짠 이 원단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원단을 만들었습니다. 나일론 7데니아, 10데니아 원단을 사용을 했는데요. 잘 안 쓰는 이유가 예상하시겠지만 내구성적인 부분 때문에 잘 사용을 안 하는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듣기로는 이 실에서부터 원단을 짜는 방법과 기계까지 하나하나 신경을 쓰고 시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어려운 이야기는 복잡하고 재미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제 경험상 이제까지 이걸 사용해본 경험상 저도 처음에는 이거 원단 너무 얇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제가 또 장비를 막 모시고 사는 스타일은 아닌데 막 구겨놓고 막 사용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구성에 대한 특별한 걱정은 지금은 안 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원단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런 고스펙 침낭들은 퍼텍스 원단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꿀로르도 초창기에는 퍼텍스 원단을 사용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 제가 브랜드 제품이 무조건 좋다라는 입장은 아닙니다. 근데 퍼텍스는 다양한 제품들에 오랫동안 사용이 되면서 검증이 된 원단이죠. 그에 비해서 꼴로르의 프리마쉘 원단은 그 검증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건 뭐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퍼텍스 원단보다 이 프리마쉘 원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더 좋은지 설득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뭐 몇 달 사용해본 결과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점점 이런 시간들이 쌓이다 보면 우리를 설득할 수 있겠죠. 이건 뭐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좀 더 가까이 보면서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크로 위치하고 있고요. 그 옆에 프리마쉘 라벨이 있습니다. 안쪽에 지퍼는 YKK 지퍼를 사용을 했고요. 구성품으로 이런 지퍼 커버가 들어가 있는데, 지퍼 끈을 풀어서 커버를 씌워주면 지퍼를 열고 닫을 때 씹힘을 방지해주는 부품입니다. 이게 은근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부착 무조건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지퍼 안에 씹힘 방지 원단도 위치하고 있고요. 내부에는 스펙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 온도와 원단 스펙들이 자세히 표기가 되어 있고, 그 아래 주머니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잘 때 핸드폰 넣어두거나 핫팩 넣어두거나 하면 되겠죠. 안에서 돌아다니지 않게. 라벨들이 잔뜩 있는데요. 이거 아마 다 버리실 것 같은데, 제품의 가장 큰 특징들이 이 라벨에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구매하시고 이거는 한번 그냥 쓱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충전재 구스다운에 대한 라벨이고요. 폴란드 구스를 사용했고, 가공 방법 및 업체에 관련된 라벨입니다. 이건 YKK 지퍼 라벨, 다음은 코팅 라벨, 다음은 사용 원단에 관한 라벨, 그리고 브랜드 라벨입니다. 설명서 QR코드를 열어보면 침낭 관련 설명서들이 자세히 보입니다. 주의사항 QR코드는 사용 시 주의사항 웹페이지가 접속이 되고, 구스다운 QR을 열어보면 가공업체죠. 광양 패더 소개 영상이 재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라벨만 보면 구스다운 충전재, 지퍼, 코팅, 원단에 대한 얘기가 요약이 되죠. 원단 말씀드렸고, 당연히 발수력을 위해서 코팅을 했겠죠. 지퍼는 YKK 지퍼 보여드렸고, 이제 남은 건 충전재입니다. 충전재는 다운의 출신, 어떤 나라에서 만든, 어떤 나라에서 왔냐에 따라서 그 등급을 분류를 하는데, 꼴로르에 사용된 충전재는 가장 최상급인 폴란드 구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솜털과 깃털의 혼합률, 그걸로 또 등급을 분류를 하는데 95대 5로 가장 혼합률이 높은 수준입니다. 폴란드 구스의 혼합률이 이 정도 되면은 보통 필파워가 아주 높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필파워가 1000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큐인입니다. 여기서 필파워와 큐인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냥 쉽게 현재 국내에서 제작돼서 판매되고 있는 침낭들 중에서는 꼴로르에 포함된 이 충전재가 가장 최고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꼴로르는 또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가장 큰 특징들을 살펴봤으니까 좀 더 가까이 들어가서 어떤 특징들이 또 디테일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꼴로르 로고 있고, 후드 위에 모델명 새겨져 있습니다. 후드 안쪽에 고무줄이 있어서 옆에서 당겨주면 조여집니다. 이 당기는 부분도 꼴로르 부자재를 사용했고 디테일 깔끔하네요. 지퍼를 열어보면 이 얼티밋 모델의 경우 넥 배풀은 없습니다. 넥 배풀이 여기 목 쪽에 있는 두툼한 그런 거를 말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제가 다른 모델을 전부 다 못 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3계절용은 넥 배풀이 없고 4계절용부터는 넥 배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침낭을 선택하는 판단 기준이 되겠네요. 그리고 지퍼를 열다 보면 이 옆에 이게 가끔 걸리곤 하는데요. 아래로 쭉 내려가면 또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발 쪽에 보면 반사판이 붙어있는 요거는 거꾸로 걸어두거나 할 때 사용하는 부분인데, 아니 이 옆에 이거는 자꾸 걸리는데 이거를 왜 만들어 놨을까?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이런 식으로 코드를 연결해서 매트와 침낭을 고정시키는 그런 부품입니다. 물론 그 코드는 직접 구하시거나 제작을 하셔야 되지만, 근데 뭐 전 굳이 뭐 이런 걸 왜 만들어 놨지 이런 생각이 아직까지 들긴 합니다. 이게 진짜 가끔씩 걸려요. 하지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좋으니까. 지퍼 끝에 손잡이 역시 꼴로르 부자재 사용했고요. 지퍼는 2웨이 지퍼입니다. 지퍼를 열어서 침낭을 뒤집어 까보면 안에 마감 그냥 뒤집어 써도 될 정도로 깔끔합니다. 그리고 지퍼 부분에 뭔가 보이시죠? 넥 배풀은 없지만 지퍼 쪽에 이렇게 배풀이 위치하고 있어서 이런 두툼한 배풀이 보이는데, 지퍼에는 충전재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퍼 쪽으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원상복구로 침낭을 바닥에 이렇게 쭉 펼쳐놔 보면은, 지금 이 침낭은 그렇게 뭐 빵빵한 침낭이 아니라서 크게 티가 나지는 않는데,
발 쪽에 보면은 발 부분이 살짝 올라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만져봐도 여기에 뭔가 더 들어가 있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 부분을 풋박스라고 부르는데 아무래도 우리 몸이 가장 추운 부분이 발이잖아요. 손하고. 그래서 발의 보온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부분이 보이는데요. 바닥을 보면 가운데가 갈라져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보통 다른 침낭은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침낭은 이걸 두 개로 분할해 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안쪽을 만져보시면 이 가운데에서 뭔가가 만져지거든요. 두 개로 갈라놓고 사이에 얇은 벽을 위치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사용을 하다 보면은 안에 충전재가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걸 두 개로 갈라놔서 위아래 위치시켜서 보온력이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구조적으로 만든 부분이 저는 아주 괜찮아 보였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제가 갖고 있던 네이처하이크 침낭도 이런 구조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풋박스 나름 두툼하고 괜찮다는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은 거뭇거뭇한 뭔가가 보입니다. 안에. 이것도 만져보면은 안에서 뭔가가 만져집니다. 이게 뭐냐면 이건 사실 조금 재미없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상식이니까 침낭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종류 중에 하나가 아주 유명한 게 박스월 구조가 아주 유명하고 이 꼴로르 침낭은 박스월 구조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월 구조에 대해서 쉽게 말씀을 드릴 건데 박스와 박스로 이 침낭을 만들었고요. 그 박스 사이에는 얇은 벽을 위치를 시켜서 충전재들이 이동하지 않게 만든 구조라고 보시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저렴한 침낭들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제작을 하는데 그건 여기를 그냥 봉지로 박아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 냉점이라는 게 생겨서 좀 어려워지죠. 아무튼 이 부분을 떨어뜨려 놔서 침낭의 기본 원리가 밖과 내 몸 사이에 보온을 차단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인데 최대한 떨어뜨려 놔서 보온 효과를 높여주는 구조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쉽죠? 그리고 또 컵백 구조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상식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꼴로르 침낭 사용하시는 분들 혹은 사용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런 특징이 있구나 알아두시면 좋잖아요. 네. 컵백 구조는 상판이 아니라 등판에 관련된 구조인데요. 물론 꼴로르 사이트를 가보면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그거 보고 이게 무슨 얘기지? 조금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쉽게 설명을 한번 다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침낭을 사용할 때 침낭에 들어가서 여기서 가끔씩 걸려요 이게 진짜. 침낭에 들어가서 누우면 이 바닥이 눌리잖아요. 근데 매트를 깔고 침낭을 그 위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눌리는 부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그 성능을 발휘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는 충전재를 위로 10%에서 20% 정도 올려서 상판 보온형을 보강을 한 게 첫 번째고요. 꼴로르는 10% 정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낭을 사용할 때 물론 매트가 있지만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옆으로 스며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양쪽에 저는 옆구리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부분이 가운데보다 좀 더 충전재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이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정면은 마디가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등판을 보면 마디가 세로로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아래쪽은 다시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옆으로 되어 있으면 침낭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충전재가 한쪽으로 쏠리거나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옆으로 박스를 만들어서 이 사이에는 역시 박스홀 구조이기 때문에 벽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성을 위해 세로로 이렇게 등판은 설계를 했고요. 또 바닥을 보시면 옆구리 쪽 벽과 가운데 있는 부분의 벽의 길이가 차이가 납니다. 옆쪽 벽은 조금 길고요. 가운데 벽은 좀 짧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어떻게든 무게와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총 3가지가 컵백 구조입니다. 쉽죠? 네. 등판은 세로로 설계를 했고 거기서 깃털들을 좀 빼서 위로 올려서 좀 더 따뜻하게 했고 밑바닥 부분도 길이를 차이를 둬서 무게와 부피를 줄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꼴로르의 얼티밋 라이트 280 침낭을 살펴봤습니다. 여름에는 사실 이런 침낭이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요즘과 같이 날씨가 살짝 추워지는 이런 시기에는 점점 침낭이 중요해집니다. 동계에는 무조건 중요하고요. 같이 묶음으로 침낭과 매트는 텐트보다 겨울에는 훨씬 더 중요한 장비인데요. 다 알고 계시죠?
국내에서 제작하고 있는, 뭐 국내에서 제작을 꼭 안 하더라도 국내 브랜드들 중에서 이런 백패킹 침낭을 만드는 제품들이 뭐가 있지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가벼운 무게 침낭은 꼴로르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이래서 인기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패커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고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해줘서 많은 백패커들이 이 침낭을 선택하게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종류가 너무 많아서 좀 선택하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침낭을 사용을 해보고 살펴보니까 가벼운 무게 이외에도 곳곳에 디테일들이나 이런 부분이 아주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꼴로르보다 훨씬 더 스펙이 훌륭하고 성능이 좋은 해외 브랜드 제품들 아주 많습니다. 꼴로르 침낭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을 때 많은 분들이 큐뮬러스와 비교를 하셨는데요. 제 주변에도 큐뮬러스 침낭을 사용하고 있는 지인들이 많이 있는데 큐뮬러스 침낭은 직구로만 구매할 수가 있고 또 주문을 하면은 도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침낭이 필요할 때, 그리고 그런 거 난 못 참는다 이런 분들은 꼴로르 침낭을 구매하셔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꼴로르는 국내 브랜드이고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고 평생 AS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신경이 쓰이신다면 꼴로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건데 판매하는 모든 제품들을 출고하기 전에 하나하나 다 검수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괜한 신뢰감을 높여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결론입니다. 이 침낭을 사용을 해보니까 동계 꼴로르 침낭도 사용해보고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든다.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 친구 그 얘기 안 하네 이런 얘기 하실까봐 잠깐 말씀드리면 선뜻 결제하기는 살짝 이거 할부로 사야 되나 생각이 될 가격대이긴 합니다. 저렴하지 않아요. 동계용으로 가면 특히 가격대가 좀 높아지는데 940짜리가 76만 원 정도 하고요. 얼마 전에 얼티밋 라인으로 680짜리가 출시가 됐는데 그거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동계 침낭 무게가 1kg가 안 됩니다. 그건 90만 원입니다. 근데 또 이쪽 다운 관련된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즘 이 충전지 가격이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들 먹고 살아야죠. 저도 사고 싶은데 사실 좀